중국 소도시 밥상 여행 그 첫 번째 여정은 후난성의 성도 창사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주거장벽이 중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로 평균 5년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여서 오늘 벌어 오늘 즐기는 낙천적인 소비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대륙의 운명을 바꾼 마오쩌둥의 청춘과 혁명이 태동된 곳, 창사 사람들의 화끈한 성격을 닮은 이곳의 매운맛 때문에 맵지 않으면 음식이 아니라는 이들의 강렬한 미식 철학을 찾는 여정, 창사로 들어갑니다. 현재 위치, 저는 지금 창사공항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찾아서 시내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고층 아파트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 호텔이 있나 보네. 창사에 이런 호텔이 많더라고요. 자, 숙소 들어왔습니다. 창사 첫 번째 숙소. 화장실 뭐 깨끗해요. 뷰는 완전 좋고요. 방 상태도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해요. 창사가 젊은 친구들이 여행을 많이 오는 그런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후난성에 처음 오는 거기도 하고, 저는 이 창사 여행은 완전 처음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약간 새로운 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소도시 밥상 여행, 요렇게 만든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국 창사가 작은 도시, 이 소도시는 절대 아닙니다. 인구 800만이 넘는 사실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창사를 기점으로 후난성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음식들, 여기에만 와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대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행 시리즈를 계획을 했고, 창사가 첫 번째 관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안경이 끼네요. 师傅那边可以看到那个江边对吧？可以。200米后。 이야, 여기 기가 막힌 곳이 있네요. 창사시를 가로질러 오르는 상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창사라는 시의 이름은 3000년 동안 이 지역의 위치와 지명이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창사는 중국에서도 내륙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닿아 있는 바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상강이 이 3000년 동안 이 창사시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물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창사라고 하는 시의 이름은 긴 장자의 모래사자, 긴 모래를 뜻하거든요. 옛날부터 이 도시에 이 길쭉하게 생긴 이 섬 때문에 창사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거대한 이 마오쩌둥의 흉상이 있는데, 물론 그가 이제 후난 출신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여기가 그의 정치적 고향이면서 혁명을 시작하기 위한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대한 흉상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후난성의 창사가 중국에서도 거의 4번째로 굉장히 더운 도시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위와 몸에 있는 습기를 빼기 위해서 그런 매운 요리들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창사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이 요리 하나를 먹으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여기 공사를 하고 있네요. 아파트 1층에 붙어있는 식당인 것 같아요. 자리가 있는지 봅시다. 니하오 이거. 哪一个啊？干煸五花肉、辣椒炒肉都是猪肉啊。 아, 辣椒炒肉吧。辣椒炒肉。对。这个是空心菜和红炭菜，是单季。 주문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공심채, 고추 제육볶음. 일단 오늘의 메인 요리인 제육 고추볶음. 요 제육볶음은 한국이랑은 일단 제일 크게 다른 부분은, 한국은 단맛이 베이스가 된 그 매운맛이잖아요. 여기는 단맛이 아예 없습니다. 간장으로 졸여낸
제육볶음이고 진짜 날카롭게 고추로 만든 직선적인 매운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맵습니다. 돼지고기에서 나온 돼지기름이랑 고추에 있는 매운맛이 합쳐지면서 풍미가 있는 그런 매운맛으로 바뀌고 돼지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매운 고추 맛으로 잡아주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네요. 공심채는 거의 뭐 3인분을 담아주셨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데는 창사에서 어쩌면 가장 번화한 황흥광창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가지 도시를 다녔지만 제가 다녔던 도시 중에서 단연컨대 가장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사실 상하이에서는 그런 밤 문화가 거의 없거든요. 밤 9시, 10시만 되면은 거의 사람들이 이제 문 닫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자는 분위기인데 여기 창사는 중국 안에서도 이렇게 밤 문화 그리고 밤에 나와서 늦게까지 노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창사가 이렇게 소비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확실히 적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높은 소득 대비 낮은 아파트 가격, 평균 5년을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가보았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를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 1房对吧？对对对，一房，这里是这里有帘子吧，可以拉开。我现在对外挂的是1700，实际上1600可以。这里比如买的话大概多少钱34、5。听说就长沙人比较买房子的人比较多。我们这里房价是很便宜的。 창사시의 대줄 평균 임금은 1년에 약 74,000위안이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약 5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서울의 25배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창사시는 왕홍 산업의 본고장으로 고소득의 소셜미디어 관련 산업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我感觉就湖南嘛，比上海就年轻人很多。上海的年轻人他都在工作，但是长沙因为工作压力并没有那么大，所以你在户外见到的年轻人就会相对啊，因为我们工作压力要相对小一些，没有那么多加班嘛。是我们这个城市风格就是这样的，就是这样，就喜欢玩的。对对对，一般你想约朋友出来玩的话，你当天下午约就行了，一般晚上都约得出来的。但是你在上海就不一样，你可能他就是说我今天晚上要加班，我要很晚才下，住的又比较远，要坐多久地铁就算了吧。长沙城区呢也比较小，你回家也方便，上班呢也远不到哪里去，没怎么加班，休息的时间也比较多，所以大家都会出来玩的。对，我们这里就是年轻人氛围那个重一些。这个价格的话，可能会要到1700。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버는 돈의 대부분을 주거에 필요한 뭐 월세나 뭐 부동산 대출금을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와서 놀고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니까 노는 데 들어가는 이 비용이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높다. 즐기는데 익숙해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런 생활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에서 약간 자유로운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좀 많이 느껴지는 도시인 것 같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창사에서의 다음날 하루가 밝았습니다. 창사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습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요 습기를 빼기 위해서 아침부터 굉장히 뜨끈하고 매운 쌀국수를 자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사식 쌀국수를 아침으로 먹으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 집인 것 같네.牛肉粉还是牛肉面？饭。牛肉粉。这个是豆腐吗？这个是对，这个是豆干，这边27块钱。 고수인 것 같아. 얘네 상추인 것 같아. 일단 나왔습니다. 창사식 쌀국수랑 그리고 건두부까지 세트로 시켰어요. 와,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그리고 국수가 아침으로 먹기 좋게 부드럽게 잘 끊기는 것 같아요.
소고기살 국수인데 진한 소고기 육수에다가 고추장으로 얼큰하게 국물 맛이 배어져 있어요. 가재들이 딱 좋아할 만한 국물 맛이 속에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창사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거든요. 싸움 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직선적이고 화도 잘 내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아침에 이런 걸로 속을 확 풀어주면서 몸에 있던 걸 습기를 쫙 빼줘야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두부는 정말 맛있는데? 제가 두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는데 진짜 고소한 두부 맛에다가 건조되면서 생긴 그 약간 딱딱해진 식감? 거기다가 그 위에 이 빨간 고추 덮어놨거든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오후가 되니까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또 창사에 왔으니까 여기서 유명한 민물가지 요리가 있거든요. 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가 있다고 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요 집이네요. 원래 민물가지가 중국어로 샤오롱샤인데 요 창사 특유의 양념이랑 섞어가지고 고웨이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주 고웨이샤 对吧? 이거 对吧? 可乐. 아, 冰的吧. 뽑기로 해가지고 콜라 당첨됐습니다. 일단 제가 시킨 게 고웨이샤라고 하는 창사식 민물가지 요리예요. 얘는 먹으려면 장갑을 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뜨겁고 딱딱하기 때문에 장갑이 없으면 절대 벗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벗기고 나면 요 콩알 하나밖에 안 되는데 맛은 제대로예요. 얘네들이 진흙탕물 속에도 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환영받는 요리는 아니었습니다. 90년대 후반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양식으로 키울 수 있는 방식이 개발이 됐나 봐요. 야시장 같은 데서 먹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이 후난성의 알싸하게 매운 청양고추식 그런 매운맛. 국물에 좀 찍어서 먹어버리면은 요 매운 청양고추가 확 때리는데 민물가지의 그 약간 단단한 육질이 씹히면서 아주 맛있어요. 국물에 쭉 담근 다음에 야, 진짜 이 맛을 먹으러 청산 온 것 같다. 다음 하이라이트는 요 면을 요 국물에 말아먹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싹 비비면은 또 엄청나게 새로운 요리가 되거든요. 벌써부터 막 입이 매워오기 시작하네요. 살짝 맵긴 합니다. 매운 거 먹을 때 멈추면 안 되는 거 있죠? 멈추면 더 매워질 때 한 번 더 먹어줘야 돼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지금 너무 매워요. 몸 안에 습기를 빼기 위해서 여기 창사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한다는 걸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걸 시키려고 여기 차지 가서 밀크티 먹어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동하고 있는 곳은 여기 창사에서 약간 오래된 그 공장을 개조해서 찻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엄청나게 큰 공간인데요. 옛날엔 여기가 원래 차를 가공하는 그런 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야, 홍차. 好，一杯是吧？对，绿多粥有吗？有。支付宝收款21元。这是绿多粥对吧？아, 알아. 저는 요 녹두죽이랑 홍차를 시켰고, 진짜 콩 원래 맛이 살아있는 그런 달달함이 있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죽인 것 같아요. 찐 로컬 창사 사람들만 오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번화가에서도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곳이고 주변에 있는 현지 주민분들이 와서 카드게임 같은 거 하고 계시고, 제가 요즘에 커피를 거의 안 마셔요. 그리고 중국 홍차를 자주 마시는데 좀 몸에 변화가 있는 것도 느껴집니다. 근데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짧은 시간에 들어오는 카페인에 인한 그 효과가 있긴 있어요. 뭔가 홍차를 마시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 각성 효과로부터 멀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중국에서 유학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10년이 지나면서 이 중국의 홍차 맛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걸 마시기 시작하니까 커피를 못 마시겠더라고요. 건강상의 목적으로 마시기도 하겠지만 홍차는 진짜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덜어내니까 색깔이 보이네요. 치킨 군만두까지 나왔습니다. 바닥이 엄청 바삭바삭해요. 제가 중국 여행 많이 돌아다녔지만 이 먹는 컨텐츠로 얘기를 한 적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양이 적어요. 많이 먹지를 못해. 이번 여행에서는 진짜 새로운 도전입니다. 많이 맛있게 먹는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후난성 창사 10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소도시 밥상 여행은 후난성에서 계속됩니다. 더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한 의견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